안녕하세요. 엉클벤입니다. 지금 현지 시간 12월 31일 오후 3시 5분이고요. 한국은 지금 2019년 1월 1일 새벽 4시 5분이 되겠네요.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꼭 연말이라서 이제 찍는다기보다는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해주셔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 겸 저의 이제 경험담, 제 생각들 한번 영상에 담아보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도 2018년 아직 여기 기준으로는 19년이 안 됐으니까요. 올해 초까지, 올해 2월 달까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건설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3월 초에 퇴사를 한 다음에 한 달 정도 도보 여행을 떠납니다. 동해안을 이제 걸었고요. 속초에서부터 부산까지 총 20일에 걸쳐서 도보 여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때 이렇게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그런 것들을 알았더라면 미리 좀 찍어놨을 건데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고, 사실 이것도 코이카 교육원에 들어가서 교육원 내에서 가르쳐준 덕분에 이렇게 영상도 찍어보고 편집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보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나름대로 이것저것 준비를 하게 됩니다. 면접 준비도 하고, 그다음에 신체 검사 뭐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저도 똑같은 그런 과정을 다 겪었고요. 생각보다 그런 과정들이 좀 복잡하고 좀 귀찮기도 하고 사실 좀 까다롭습니다. 뭐 그런 과정을 지금 아직 겪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겪게 될 것이고, 지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그렇게 해서 국내 교육을 들어가 가지고 저는 이제 합격만 하면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국내 교육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일정이 빡빡하더라고요. 전에는 8주 교육이었는데 저희 때는 5주 교육이라서 그 모든 일정들을 5주 안에 소화하다 보니까 좀 많이 빡빡했던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야간 수업이 있는 경우도 많았고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5주인지 아니면 8주로 늘어나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내 교육 거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출국하는 팀들이 있었죠. 에콰도르 팀. 3일? 3일 만인가 출국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다 출국하게 됐고, 저희가 8월 2일 날 출국을 했는데 저희가 맨 마지막으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선생님들 가시는 거 다 보고 공항도 몇 번 나가고 배웅해드리고 저희가 맨 마지막 타자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해외 봉사를 신청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저는 국내가 좀 답답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이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해외를 한번 나갔다 오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호주에서 32살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만으로 30세까지입니다. 저는 정말 막차 타고 갔거든요. 그래서 세컨 비자도 신청을 못했습니다. 일한 시간은 충분했는데 나이 때문에 걸려서 세컨 비자 신청을 못했고, 아무튼 호주에 있으면서 정말 한국이 답답했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 그리고 나서 한국에 들어와서도 그 답답함이 가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무작정 한국이 싫다, 그래서 떠나고 싶다, 그래서 코이카를 선택한다, 이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저는 이제 봉사활동을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천주교 동아리, 봉사 동아리 셀이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등학교 봉사 동아리인데 거기 이제 회장직을 맡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년 안에 있는 양로원에 봉사활동을 가기도 했고요. 다음에 이제 꽃동네 같은 데도 다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편의점도 몇 년 전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2년 동안 계약을 해서 특정 브랜드라서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제가 직접 운영을 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야간에 쓰지 않고 야간은 무조건 2년 동안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주간에는 아르바이트를 쓰고요.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안 쓰고 혼자 있으니까 사실 이제 물건 발주하고 정리하고 나면은 시간이 좀 남거든요. 그런 시간에 이제 자격증을 하나 따자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실습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습 기간에 나갔던 기관에서 다행히 저를 좋게 봐주셔서 그때 당시 92세 어르신이 계셨는데 그 어르신의 목욕 봉사를 한번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날마다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날 새고 어르신한테 찾아가서 목욕 시켜드리기가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났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뭐 하루 이틀만 제가 고생하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흔쾌히 이제 수락을 하고 한 10개월 정도 그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봉사활동 하면서 몸은 좀 힘들지만 제일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어르신 뵙는 것도 좋았고 목욕 시키드리는 것도 좋았고 그 어르신과 대화 나누는 것도 좋았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이제 봉사활동에 더 큰 뜻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생활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꿈은 거기에 있지만은 현실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질문하신 댓글로 질문 주신 분도 제 나이를 물어봤는데 저는 40대입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코이카 교육원에 들어가 보면은 다양한 연령층이 있는데 40대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물론 20대도 20대 나름대로의 생각이 다르고 30대도 30대 나름대로의 생각이 다르지만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라도 앞으로 이 일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퇴사를 쉽게 할 수 있었던 거고 자기가 경력이 단절이 되고 나중에 한국 돌아갔을 때 재취업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먼저 앞선다면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보시고 지원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제 생각이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고요.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조금씩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20대 어린 친구들한테도 저는 많이 배우는 게 있었고 30대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그 친구들이 보기에 제가 이제 40대니까 뭔가 인생에 대해서 많이 알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저도 40대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느끼기에 20대 때 느꼈던 40대는 인생의 모든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안정적이고 고민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보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40대가 되니까 똑같더라고요. 늘 고민하고 늘 힘들고 늘 버겁고 항상 부대끼면서 살아가야 되고 똑같아요. 뭐 20대나 30대 때는 더 힘들었던 것 같고 40대가 돼서 오히려 좀 더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봉사활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해외 봉사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혹은 코이카에 지원하려고 고민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그런 문제로 고민을 여러 번 하셨을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셨을 거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날마다 고민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는 당연합니다. 저 또한 그랬고 지금 역시도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 봉사활동 나와 계시는 다른 여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서도 또 다른 고민이 생기거든요. 내가 지금 나와서 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기는 한가? 혹은 내가 이걸 마치고 한국 돌아가면 나한테 남는 거는 뭐지? 뭐 이런 고민들? 누구나 다 똑같은 고민들을 합니다. 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재취업이 만약에 두렵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기 어렵다면은 특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더 많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대가 결코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20대 때는 2년 해외 봉사 나갔다 오는 거 정말 아무렇지 않게 갔다 올 수 있습니다. 다시 도전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저 같은 이제 40대 이 정도의 나이에서는 어딜 다시 재취업한다거나 그러기에는 나이가 많죠. 그리고 뭐 새로운 일을 한국에서 알아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저 역시 봉사활동이 끝나고 한국에 들어가면은 잠깐 휴식을 가진 다음에 다시 재지원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봉사활동 하는 이 기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도 솔직히 충분히 힘들거든요. 뭐 여러 가지 생활 여건도 많이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힘들지만 이걸 견디고 버티다 보면은 익숙해지고 또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생길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특히 나이가 좀 있으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여러 날 거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추천합니다. 코이카에서 다시 재취업 안 시켜주거든요. 뭐 직장을 알아봐 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여기 나오신 선생님들 중에는 국제개발 협력에 뜻이 있으셔가지고 오신 훌륭하신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그런 20대 선생님들, 30대 초반 선생님들은 국내에 복귀해서 대학원 진학해가지고 어디에 국제개발 협력에 뛰어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저희 동기 선생님들 중에서도 계시고요. 근데 40대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들어가서 대학원 다니고 그쪽으로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무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다른 이제 40대 선생님들, 저희 동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한 번씩 벌써 코이카 활동을 나갔다 오신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물론 처음 이제 나오신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만큼 40대들이 적지 않습니다. 50대도 많고요. 60대도 생각보다 많아요. 봉사활동을 꼭 어린 나이에만 간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 자기가 나갈 준비가 돼 있다면은 어떤 이유라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자기가 이거를 자기 발전에 이용을 해도 좋고요. 그건 사람마다 개개인의 목표가 다르니까 그거는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의 그런 자기 개발 욕심 그런 것도 상관없고요. 자기의 버킷리스트다.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뜻이 있다면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신중하게 여러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지원을 하셨으면 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걸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지금 국내 교육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국내 교육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처음에는 원서 내고 면접 보고 신체 검사 받고 국내 교육 들어가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끝이 아니더라고요. 숙제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더 많고 국내 교육 끝나면은 그래도 끝날 줄 알았어요. 현지 와 보니까 또 공부를 해야 되네요. 공부해야 되고 뭘 제출을 해야 되고 자기가 그때부터는 더 알아서 해야 되고 늘 시험이 있고 저 굉장히 시험 싫어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저한테 나중에 다시 봉사활동 나왔을 때는 저에게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잘 버티면은 이 다음 봉사활동은 더 쉬울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지금도 확신을 잘 못해요. 2년 뒤에 2년을 무사히 마칠지도 잘 모르고 2년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다시 코이카에 지원을 하게 될지 아니면은 다른 일을 찾아서 하게 될지 그건 저도 확실치 않습니다. 제가 확신을 못하죠. 사람이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2년 일을 알겠어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그게 또 살아가는 묘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섣불리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뭐 해야 될지, 당장 내일 뭘 해야 될지, 모레 뭘 해야 될지 이것만 생각하는 것도 머리가 아픈데 1년 뒤, 2년 뒤를 걱정한다는 것은 사실 기우라고 봐요. 1년 뒤에, 2년 뒤에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도 모르고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도 모르는데 미리 지레 겁먹고 시도도 안 해보고 아니면은 뭐 그런 걱정하느라고 시간 낭비하고 그런 것은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로 나갔던 것도 이민을 생각하고 나간 거였는데 1년 만에 동생하고 접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들어올 때도 제 동생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후회는 하지 말자. 어쨌든 그 호주에 나가 있었던 그 기간이 지금까지도 아직 기억에 남고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제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한 선택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후회를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는 것은 자기 삶에 대해서 부정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만약에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자기가 선택한 결정에 대해서는 절대 후회하지 마시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은 어떠한 선택이라도 본인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밀고 추진력 있게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자기 삶을 자기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너무 주저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두서없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오늘의 요지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민은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고민이고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시고요. 절대 그 결정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2019년 맞이해서 아직 여기는 2019년이 아닌데 2019년을 맞이해서 저도 새로운 목표를 하나 가지게 됐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론인데 금주와 금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 하지만 영상으로까지 이렇게 찍어서 남겨뒀기 때문에 최대한이 아니죠. 무조건 한번 지켜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영상을 아무도 안 볼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일기장 형식으로 첫 영상에서 남겼다시피 그냥 저는 제 이야기를 남겨놓을 목적으로 이렇게 만든 영상이었는데 몇몇 분들이 봐주시고 사실 저희 그 다른 나라에 계시는 동기 선생님들이 이 영상을 봤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아시죠? 볼리비아 최 선생님. 굉장히 창피합니다, 사실. 그런데도 꿋꿋하게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네요.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외부 활동도 좀 많이 찍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는 항상 행복한 일,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저 포함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